양감나무 재배 기술. 감나무 가지치기의 전략을 제시한 김호영 농부의 50년 감나무 재배 기술. 2016년 감나무 재배 전략입니다. 원래 감나무 농사나 이 과수 농사 짓는 사람들은 365일간을 쉬면 안 돼요. 계속 일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겨울철 휴면기에 이때는 전정을 해서 감나무 수관도 잡고 결과 모지도 골라주고 그렇게 해야 감이 알맞게 열어요. 그래서 12월 한 10일 붙어서 그 다음에 2월 말이나 3월 초순까지는 가지치기, 이게 정지를 끝내야 돼요. 지금 전정을 시작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고 지금 잠자고 있어. 감 시세가 안 좋으니까 할란가 안 할란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정해야 됩니다. 전정 딱 하고 나서 다 끝나면은 2월 한 말이나 3월 초에 기계유 유제를 해야 돼. 기계를 그 기름을 갖다가 그 수화로 바꿔놨어. 물에 이렇게 섞어지게끔. 그것을 감나무에 싹 뿌려주면은 그 기계유제가 나무를 전부 도포를 해. 이제 그건 빈 가지 없이 다 뿌려줘야 돼. 그래 보면 덮어보면 감나무에 붙어있던 병균이나 벌레 알이 싹 죽어버려. 못 나오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분들은 3월 10일경에 뭐 약을 한대. 기계유제를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석회유황합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월 초순경에 기계유제를 했으면 4월 초에 유황합제를 하는데 그 해에 그 기후를 봐서 한 번 안 하고 두 번이나 해요? 석회유황합제를 또 해야 돼. 이게 그 석회유황합제를 석회하고 유황하고 한꺼번에 끓여. 그래갖고 석회 유황합제 5도액을 뿌려줘야 돼. 그걸 뿌림으로 해서 뭐 깍지벌레, 노린재, 그 겨울에 있었던 병균, 벌레 알이 싹 죽어. 그 석회유황합제가. 근데 석회유황합제를 끓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은 대용품이 나와 있어. 황진이, 활화산이라고 하는 석회유황 대용 약이야. 나도 그것으로 해보라. 그걸 하면서 그 감관 총체벌레를 잡기 위해서 이카루스 또는 팬텀 이런 것들하고 섞어서 뿌려줘야 돼. 석회유황합제. 다른 약을 섞으면 안 돼.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퇴비를 매년 넣어야 되는데 퇴비는 일찍 넣을수록 좋아. 지금 다 퇴비 갖다 놨어. 지금 넣어야 돼. 얼른. 퇴비를 먼저 싹 깔아주고 원칙으로는 퇴비를 넣고 노타리를 쳐서 흙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지형도 그렇고 생겼지만은 언제 그럴 시간이 없어. 그게 그냥 위에다 깔아놔버려. 예. 그리고 이제 화학비료는 4월 5일 안으로 하는데 4월 5일 되면 발화기가 돼. 눈이 트기 시작해. 그러니까 석회유황합제도 4월 5일 안으로 해야 돼. 너무 비어본 놈 약이면 약해 나와버려. 그 다음에 화학비료는 왜 그때 해야 되냐면 감나무 뿌리가 5월 초에 활동을 해. 근데 우리가 비료를 뿌려갖고 감나무가 뿌리가 빨아먹으려면은 한 달 걸려. 예를 들어서 요소를 우리가 주었어. 그러면 요소가 감나무에 가려면 한 달이 걸려.
토양 속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있어. 그 미생물이 요소를 먹는 거예요. 요소가 알고 보면 단백질 덩어리요. 그걸 먹고 그 미생물이 분비물을 내놓으면 그걸 감나무 뿌리가 빨아먹어. 그래서 올라가. 이게 뿌리가 5월달에 활동을 한 게 저 4월달에 초에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한 것은 뭐냐? 비료를 뿌릴 때 순이 상할까 봐서 3월 한 25일부터 4월 1, 2일 그 사이에 뿌리면 좋아요. 이제 그때 뿌릴 때는 각종 그 비료 여러 가지 것을 섞어진 거 비료가 있어. 그런 걸 뿌려야 돼. 그 다음에 4월 10일이 되면은 바락이 눈이 트기 시작하는데 5월 10일 정도에 가면은 감꽃이 생겨요. 감꽃이. 예. 근데 5월 20일 가면은 감을 솎아야 돼. 꽃을. 그래서 꽃봉오리 뇌자를 써서 딸적자 꽃봉오리를 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꽃봉오리 따는 기준은 감나무 가지를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저 가지가 남겨놨잖아요. 천정 다 잘라버리고 저것보다 결과 모지라 그래. 지금 남긴 가지보다는 그 남긴 가지에서 4월 10일 날 눈이 터서 나와갖고 그 눈에서 감이 열어. 그러니까 저것보다는 결과 모지. 그 4월 달에 새로 순 나와서 자라는 것은 신초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결과지요. 그래서 이제 5월 10일 정도 되면은 가지가 30cm, 20cm, 10cm, 15cm 막 길어 있어. 30cm 이상 큰 놈에다가는 꽃 두 개를 놓고 그 밑에는 한 개, 그 밑에도 한 개 놔두고는 꽃을 싹 따버려야 돼. 저런 결과 모지 한 개에 저런 신초가 3개, 4개, 5개 나와서 그 가지마다 다 열어. 그래갖고 이제 딱 하다가 보면은 그 결과 모지 한 개에 5개, 6개도 붙어 있어, 이제. 솎아 놓은 다음에. 그럼 이제 6월 10일경에 가면은 감끼리 서로 단 놈이 있어. 담은 안 좋아. 그리고 가지에도 다 감이, 그 옆에 가지에도. 그런 것을 또 솎아준 것보다 적과라 그래.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결과 모지 하나에 감을 3개 내지 4개만 따면은 돼. 근데 결과 모지 하나에 3개, 4개를 따면은 300g 정도 감을 따. 그런데 더 많이 놔둬보면 200 한 5, 60, 7, 80개, 200, 7, 80g밖에 안 나가. 근데 그것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감을 딸 때 큰 감을 따면은 우선 가격이 좋아. 두 번째, 인건비가 안 들어. 적은 감도 손이 한번 가고 큰 놈도 가거든. 큰 놈은 몇 개 안 따보면 시켜 대볼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감을 꼭 정례 적과를 통해서 결과 모지에다가 3개 내지 4개만 딸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러면 감나무 한 주에 감을 몇 개 땄고 몇 쌍에 따는 걸 쉬어보면 금방 알아버려. 결과 모지를 헤아려. 쉬어봐. 그래갖고 4개씩 계산해봐. 그러면 100개다 그러면 400개를 딸 수 있어, 감을. 400개면 그 굵은 감 같으면은 한 10박스 이상 따, 12박스 정도 따보다. 이게 이제 지금 저기 보니까 큰 거 있잖아, 저기. 저것은 한 200개 돼. 결과 모지가. 그러면 900개 정도를 따면 30개 들어간 놈 30박스 따보라. 이게 감나무 결과 모지를 헤아려 보면은 감을 몇 박스 따겠다는 게 다 알아보라. 그래서 금년에 박스를 몇 개 사야 쓰겠다고 나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돈까지 계산해갖고 금년에 돈이 얼마나 다 알아본다고. 그래서 6월 10일까지 정례 적과를 싹 했어, 이제.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그 적과를 하면서도 이 감나무 가지에서 진짜 도장지가 몽땅 나와. 그건 헛 양분이야. 그 도장지 큰 대로 양분이 가부르고 감 열매는 안 가. 그러니까 6월 10일 이후에 가면은 감나무는 그만 크고 열매가 커야 돼. 예, 그래서 6월 10일 그때는 이제 6월 한 20일 경에는 웃걸음을 하는데 감 열매 크는데 필요한 가리, 칼슘, 모리브덴, 망간,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꼭 뿌려줘야 돼. 붕사 이런 것도 다 뿌려줘야 되거든. 근데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토양에다 뿌려줄 수도 있지만은 농약을 할 때 거름을 거기에다 녹여서 같이 뿌리는 방법이 있어. 그것보다가 연면시비 도장지를 계속 짚고 하다가 예의주의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병이 와서 약하는 것보다는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좋아.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기계유제 한번 했고 석회유황합제를 했는데 이제 석회유황합제를 하고 나서 5월 달에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해야 돼. 원칙적으로 탄저병이 무섭다고 그랬거든. 탄저병 약을 해야 돼. 탄저병 약의 제일 좋은 약이 보호 예방제요. 그 만코제부 다이세렝 45를 처음에 시작을 해. 그 다음에 그 약을 또 하면 안 돼. 이제 다른 약을 해야 돼.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 탄저병 약이 그것을 농약 사용 설명서, 농약 그 식물 보호제 그 책을 보고 거기에 맞는 약을 뿌리면 되는데 병만 나온 게 아니라 벌레도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벌레로 싹 치면은 겁나. 이제 처음에 감에서 가장 그 무서운 병이 감 꼭지벌레. 그 다음에 그 깍지벌레, 노린재. 근데 깍지벌레, 노린재도 한 가지면 여러 가지요. 그 종류가. 그리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벌레가 있고, 그 다음에 병도 이제 원성 낙엽병, 각반 낙엽병이 있는데 이 원성 낙엽병은 이렇게 걸려 있어도 몰라. 우리가 언제 증상이 나타나냐면 추석을 전후해서 나타나. 이파리가 갑자기 싹 떨어져 불고 낙엽 붉은 것이 낙엽병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저병 약, 낙엽병 약을 중점적으로 하되 6월 달에는 꼭 3번을 해야 돼. 그런데 어떤 농약을 보면은 낙엽병하고 탄저병하고 동시에 잡는 약들이 있어. 그걸 하면 돼. 그리고 그것 하면서 거기에가 혼용해도 되는 살충제가 있어. 감 꼭지벌레는 대개 6월 15일경에 약을 해줘야 돼. 원래 6월 25일날 6.25 동란이 일어나던 때에 옛날에 그때 감 꼭지벌레가 아주 심해. 그 안에 약을 한 5일, 10일 전에 그 감 꼭지벌레 약을 해야 돼. 그 다음에 8월 15일 날이 우리 해방되는 날이지. 그때 무렵에 또 그 감 꼭지 나방 그 이화기가 나와. 근데 그때 꼭 약을 해야 하는데 그때 하지 말고 5일 전에 8월 10일경에 그 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깍지벌레, 노린재 이런 것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는 약을 하면 금방 쉽게 잡을 수 있어. 오신, 팬텀, 검객, 또 똑소리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보호살균제 그 책을 보고 농약 사용 설명서를 보고 선택을 해서 혼용이 될 수 있는 그 약을 선택을 해서 하도록 그리고 6월 20일 이후에는 꼭 그 칼슘제 또 망간제, 마그네슘제 이런 것들을 농약을 할 때 같이 타서 연면 시비까지 하면 좋아. 자, 그 다음에 감에서 또 중요한 것이 옛날에는 벼농사에서만 물이 필요했는데 지금 감밭에도 물을 주어야 돼. 자, 물은 언제 제일 필요하냐? 찔레꽃이 필 무렵. 그때 감꽃이 나온다 했지 내가. 뿌리가 활동하고 그때가 찔레꽃 필 무렵이야. 그때부터 물을 주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주냐? 10일간 비가 안 오면 무조건 발이 퐁 빠질 정도로 물을 줘야 돼. 발이 퐁 빠지게. 그렇게 해서 10일만 가물면은 계속 물을 주는데 감을 익어서 따기 한 달 전에는 안 줘야 돼. 왜 그러냐면은 당도가 떨어져. 그래서 물을 주고 키우고 숙기가 빠른 이제 서천조생은 별로 안 하지만은 서천조생이나 조안이나 조추나 이런 것들은 추석 무렵에 따서 내기 시작하면 돼요. 9월 대개 20일 이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차랑 골진 단감 그것을 따야 돼. 그 다음에는 그리고 부유가 만생종이야. 이게 부유는 언제나 11월 달에 따기 시작해야 돼. 11월 5일이나 10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기에 빨리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착색 쪽도 있고 그 색깔 나게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크게 그 효과를 못 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위주로 안 하고 무조건 요소, 질소분이 떨어지면은 감이 빨리 익어. 10월 15일에 가면은 비료를 또 한 번 해야 돼. 나무를 봐서 수세가 약하다 하면 그때 비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200평당 20kg짜리 요소 한 포만 뿌리면 되는데 감나무 뿌리가 내년에 5월 달에 활동한다 했지. 그럼 이제 그 안에 그 이파리에 가려면 5월 며칠째야 가. 근데 그 안에 4월 10일 날 눈이 나온다 했잖아. 그 영양분을 어디서 갖고 오냐? 자기 몸에 가지에 보관하고 있는 자체 양분으로 그 순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감나무가 수세가 약하면 그 가지에 보관하고 있는 그 영양분이 부족해. 그래서 10월 15일 날 거름을 하라 그 말이야. 그때 거름을 하면은 자기 몸에 영양분 축적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늦게 해불면 이파리가 떨어져 본 게 효과가 없어. 좀 더 빨리 해불면 그 해 딸 열매까지 가불어. 그러는 한 달 지나보면 11월 15일에 딸로 가면 열매가 안 익어버려. 그래서 꼭 10월 15일경에 요소를 뿌려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수확을 하는데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절대로 선별을 엄격하게 할까. 밑에 치나 위에 치나 감이 똑같아야 되고 선별을 주고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거나 티끌 있는 걸 넣으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손해요. 자, 그렇게 선별을 잘 해서 내면 돼야. 그리고 첫째 감을 크게 키울 것, 두 번에 아름다울 것, 깨끗하게 키울 것. 옛날부터 내 딸이 고와야 사위가 좋더라고. 내 감이 좋고 한 사람은 가격 지지를 받아. 아무리 감금이 싸도 과품이 좋은 10% 20%는 가격 지지를 받아. 그래서 내가 서울청과에서 최고 가격 지지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